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아주 기세가 등등하던 우리 손흥민이 최근 4경기 연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사실 독일 시절부터 좀 기복이 있어서 뭐 손기복 뭐 이런 평가도 받긴 했었는데 네. 이게 뭐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뭐 이건 흐름을 탄다. 사실 뭐 기세가 타면 대부분 공격수들이 그렇잖아요. 네. 기세가 타면 이제 폭발하는 게 공격수들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좀 흐름이 끊긴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8일 열린 웨스트브로미치전이죠. 리뷰를 하면서 손흥민의 한번 침묵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선 웨스트 브롬전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요새 무리뉴 감독이 로테이션을 적절하게 좀 써주고는 있어요. 유로파 리그에선 손흥민 너 후반 교체, 그리고 리그에선 선발 풀타임. 워낙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렇죠. 네. 좀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패턴으로 웨스트 브롬도 역시 선발로 출전해서 일단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좀 상세히 들어가 보면 손흥민 뭐 늘 그랬듯이 4-2-3-1 전술에서 왼쪽 공격수를 맡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은돈벨레, 호이비에르, 시소코 삼각 미들과 최전방 해리케인, 그 왼쪽에 손흥민이 위치했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레프트백 레길론이 있었고 라이트백으로는 도어티, 골키퍼 요리스. 여기까지는 뭐 정해진 멤버라고 본다면 이제 센터백에 다이어가 돌아왔죠. 징계에서. 그리고 이 돌아와서 알데르베이르트랑 센터백 듀오로 나섰고 그 오른쪽 공격수로 베일이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라를 예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네. KBS 라인이 처음으로 리그에서 선발 그 발을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라인업이 평소와 조금 달랐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평소와 조금 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라인업이 지금 토트넘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봐도 돼요. 지금 그렇죠. 은돈벨레가 로셀소보다 훨씬 더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손흥민 선수 이날 초반 의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공격과 수비적 활발히 오갔고요. 임팩트가 좀 부족해 보였는데 저는 이원인을 좀 체력에서 사실 좀 찾고 싶어요. 예. 어쨌든 좀 폴터치도 좀 불안했고 전반 13분 1대1 찬스가 좀 명확한데 시즌 초반 손흥민이었으면 일단 갈겼어요. 내가 볼 때는. 알겠어요. 근데 이 케인에서 은돈벨레가 진짜 논스톱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줬는데 네. 너무 생각이 많았다. 예,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 많았는데 네. 잡아둔 상태에서 여기저기 봤어요. 사실 뭐 그런 게 어쨌든 월드 클래스의 여유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사실 골문 앞에서는 생각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본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신의 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터치가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했기 때문에 좀 했던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 골을 놓치면서 사실 토트넘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건 사실이고 손흥민의 경기도 좀 꼬였던 게 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꼬였다는 게 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슈팅은 2번 있었습니다. 후반 18분 그리고 38분에 2번 슈팅을 때렸는데요. 18분에는 박스 왼쪽 대각선 지점에서 왼발 슛. 이거는 골키퍼에 막혔고 38분에선 그보다 좀 더 먼 지점에서 오른발 중거리를 때렸는데 이 역시 좀 막혔습니다. 이때까지도 0대0 팽팽한 접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제대로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손흥민 올 시즌 8골 넣었잖아요. 지금까지 리그에서.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보면 슛을 많이 쏴서 그 확률을 높여서 많은 골을 넣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거의 원샷 원킬에 가까운 그런 슈팅 집중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3개 이상 슈팅을 때린 적이 딱 한 번, 4골을 넣은 사우스햄프턴전 그 한 경기밖에 없었는데 이날은 시즌 들어서 2번째로 많은 3개의 슛을 쐈습니다. 속이는 유효슛도 1개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득점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리그에서는 2경기 연속이고요. 유로파 리그까지 포함할 때 4경기 그리고 필드골로 좀 기준을 잡으면 5경기째 지금 골을 못 넣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ESPN 코멘트를 보니까 평상시 날카로움을 잃었다. 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체력 고갈 여파로 봐야 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예, 이제 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일정 워낙 뭐 빡빡한 데다가 지금 뭐 유럽 대항전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클럽들은 더 심하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펩이랑 클럽이 둘이서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펩 클럽 뭐 솔샤르도 뭐 솔샤르도. 부상 나온 게 뭐 코미디 같은 일정 때문이다 고 맞아, 하는데 그랬구나. 예. 토트넘 다르지 않습니다. 토트넘 초반에 진짜 9월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10월 뭐 이럴 때 그렇죠? 네.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뭐 런던 갔다 벌린 갔다 런던 갔다 벨기에 엔트워프 갔다 런던 갔다가 뭐 불가리아 갔다가 웨스트브로미치 갔다가 아니 이게 즐기면서 여행 다녀도 이 사진 찍고 와도 힘든 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챔스 팀보다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불가리아 같은 데를 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두 7경기에서 어쨌든 뭐
줄어들었긴 뭐 풀타임은 아니니까 네. 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7경기에서 436분 뛰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 7경기를 뛰었다는 뛰었다는 거예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도 아무리 내가 구원투수라 해도 7경기 연속 나가면 어깨 네. 아픈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출전 시간이 29분이건 90분이건 그 전 준비 과정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준비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겁나 피곤해 일단. 네. 그러니까 뭐 케인이나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보다는 덜 뛰었지만 아, 어쨌든 네. 손흥민 선수 어떻게 뜁니까? 전속력을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게 물론 골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경기의 스타일이 초반과 지금 비교해 봤었을 때 달리는 뭐 좀 달리는 모습에 대한 좀 신선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떨어진 게 지금 지난 몇 경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추동력이. 체력적으로 이미 좀 약간 어쨌든 뭐 여름 잘 보내고 여름 기간에 무슨 A매치 안 치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도 방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에너지를 소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한 전 보니까 케인 정도 빼고는 다 지쳐 있어요 이미. 아 케인은 진짜 좀 신기하다. 케인도 달라. 거의 항상 혹사 수준인데 잘 뛰어요. 네, 마지막까지 뛰는 거 케인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골도 넣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도 다르지 않은데 굳이 찾자면 팀 전술 내지는 뭐 경기력 그리고 가레스 베일도 어떤 득점 침묵에 영향이 좀 있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영국 언론에서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베일 때문에 손흥민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네, 일단 베일 얘기하기 전에 토트넘을 보면 리그 3연승 중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우샘프턴이나 맨유전처럼 시원하게 이긴 경기가 없어요. 번리전에서 후반 31분 손흥민, 그리고 브라이턴전은 후반 28분 베일, 그리고 웨스트브롬전에선 후반 43분 케일, 각각 그 결승골로 꾸역꾸역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 토트넘을 우승권으로 올려놔도 되겠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면에 경기력 자체가 불안하니까 토트넘의 빅4에 가기 힘들다는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경기력만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원래 1대0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뭐 인터밀란 시절에도 그걸로 이제 트래블도 달성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번리전, 웨스트 브롬전 이런 경기 보면 확실히 득점력은 확실히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손흥민의 침묵과 좀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근데 반면에 뭐 이제 무실점이 좀 늘어난 점을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수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그 정확하신 네. 얘기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손흥민 거의 하프윙처럼 뛰게 하고 네. 올해는 그게 달라져서 득점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손흥민이 베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수비수인 줄 알았어. 내려가가지고 클리어링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 과거 무리뉴가 윙포워드를 다뤘던 방식으로 지금 손흥민과 베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전이나 소튼전에서 보였던 거랑 확실히 생각이 좀 아이디어가 바뀐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아 이거 우리 잡을 경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무리해서 공격하다가 역습 맞고 이런 거보다는 무실점 지키다가 한 골 넣어서 겨우 이기자 우리. 그런 컨셉을 하다 보니까 양 윙어들도 수비 가담을 많이 주문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지금 저 뒤에 보시면 그 토트넘 선수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10월달 뭐 맨유전 이때와 웨스트브롬전 이때 그 보면 좀 달라진 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손흥민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케인보다도 지금 더 아래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베일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 그 토트넘의 최근 리그 3경기 공격 방향을 좀 보십시오. 번리전에서는 뭐 왼쪽 43%, 오른쪽 32%. 그래도 왼쪽이 약간 주 공격 루트였어요. 브라이턴전도 왼쪽 40%, 오른쪽 34%. 그런데 웨스트 브롬전에서는 왼쪽이 37%, 오른쪽이 36%입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그 공격 방향이 이루어졌고 특히 웨스트 브롬전에서 결승골이 오른쪽 측면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조금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리뉴 감독이 보면 라멜라, 모우라 이렇게 오른쪽에는 좀 많이 띄워주면서 조금 오른쪽 윙백이라든가 풀백의 공격 가담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주문했다면 그렇죠. 네, 밸런스를 좀 맞추는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근데 베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했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수비도 했지만 그래도 베일도 이 그렇죠. 라멜라, 모우라 맞아요. 비교할 때는 더 공격적이죠. 예, 공격적이고 골을 노리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과 좀 역할이 좀 겹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손흥민이 케인 역할처럼 내려와서 공간 패스를 찌르고 베일이 달려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원래 그 반대의 상황이 종종 나왔었는데 아 손흥민이 이제는 그 빈 공간을 찾아서 뛰어 들어가서 골을 만드는 역할뿐만 아니고 본인이 좀 만들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그렇지 이제. 네. 베일 어디 있어? 이렇게 베일 봐야 어디 돼. 있어? 봐야 돼, 찾아야 돼요. 케인만 찾았는데 이제 베일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과도기에 조금 그 돌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KBS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초반은
어쨌든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대를 어쨌든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리그 우승에 가깝게 가려면 KBS 라인이 어쨌든 터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로는 일단은 손흥민이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거는 저희가 좀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아쉬운 부분이 좀 많긴 많았어요. 손흥민 선수 초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손흥민 선수 좋았던 거 분석도 했지만 호날두처럼 사실 포처럼 움직였던 움직임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통하면서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네. 최근 경기에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서 손흥민이 또 약간 읽혔나? 그 부분도 있어요. 상대가 손흥민 선수한테 마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라인을 올린 팀을 뒷공간 노리는 부분을 했었는데 손흥민을 쫓아다니는 선수들이 한두 명씩 붙기 시작하면서 손흥민이 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었고 하지만 뭐 좋았던 장면들도 많아요. 손흥민 선수 확실히 영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진화를 하는데 파울로 얻어내는 상황들이 꽤 많아졌어요. 맞아요. 예, 올 어제 시즌 그렇더라고요. 기준으로 가장 많은 3개의 피파울을 기록했는데 네. 토트넘에는 뭐 손흥민도 있고 케인도 있고 네. 뭐 베인도 있고 네. 뭐 킥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또 다른 기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 어쨌든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파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는다는 건 팀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손흥민이 또 다른 부분에서 토트넘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거든요. 일단 손흥민이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아쉬워서 저 아쉬움에 좀 분석을 했지만 팀적으로 보면 KBS 라인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저조차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지만 네. 어쨌든 올 시즌 토트넘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건 KBS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성공한 거 마누라 라인, 뭐 우리 바르셀로나, 뭐 레알 마드리드, 뭐 파리 생제르맹 뭐 성공하고 있는 팀들에는 항상 이 공격 트리오들이 그렇죠. 잘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일이 와서 지금 이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락을 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소리톱을 사실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좌우에 빠르고 슈팅 때리는 선수들이 있는데 풀백도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조합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느냐인데 지금 뭐 잘 되냐 안 되냐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셋이 좀 조금씩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분위기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번리전, 브라이튼, 웨스트 브로미치전 결승골 보면은 손흥민, 베일, 케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다른 데 보면 이거 많잖아요. 무슨 내가 페널티킥을 차네 뭐 이런 물론 첫 경기 때 베일이 손흥민이 얻은 프리킥 찼다고 뭐 그런 얘기도 어제도 나왔는데, 그런 거 좀 있긴 있었어. 예. 뭐 아직 선을 넘는 수준은 아니고 네. 무리뉴라는 확실한 또 이 감독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런 또 축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은 엄청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케인이 본인 욕심을 좀 덜 내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합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손흥민이 기본적으로 뭐 이타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베일이 핵심을 쥐고 제일 중요해. 예. 확실합니다. 네. 전성기 시절 폼만 좀 찾으면 100%도 기대 안 해요. 네. 7, 80%만 100%가 되면 케인도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네. 7, 80%만 돼도 토트넘 우승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쨌든 초반에 불안하다고 했던 수비진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바꿔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KBS 라인 특히 우리 손흥민 선수가 베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베일이 딱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라커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케인도 본인이 거기서 그 다큐멘터리 보세요. 자기가 왕이에요. 경기 전에도 꼭 자기가 라커룸 토크 자기가 하잖아요. 우리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멋있는 말 하고 선수들 다 케인만 바라보고 있고 케인이 별명도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인데 이제 베일이 와갖고 갑자기 케인 약간 눈치를 볼 것 같고 손흥민도 조금 베일의 능력을 보면서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알게 모르게 손흥민 득점은 줄어들었지만 알게 모르게 뭔가 팀으로서는 좀 더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어쨌든 네. 시너지만 나면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득점 레이스 이어갈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손흥민한테 기대했던 게 사실 지금 같은 득점 레이스 끝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잖아요. 예, 다만 좀 최근에 폼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폼이 좀 아쉬운 건데 네. 어쨌든 계속해서 토트넘은 지켜보고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올 시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일이 치달만 조금 해주면 거기 레프트백 따라가잖아요. 그럼 손흥민한테 무조건 공간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편에 역습 상황에서. 좀 그거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손흥민은 리그 일정은 잠시 멈추고 대표팀에 합류해서 친선전을 치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리그에서 맨시티, 첼시, 아스날을 기가 막히네. 잇따라 상대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로파도 있고요. 이거 넘기면 진짜 우승 도전할 만은 하겠다. 합니다. 그죠? 진짜 네. 맨시티, 첼시, 아스날 있고 그 다음에 한 경기 있고 팰리스 있고 그 다음에 또 리버풀이에요. 그래서 그 5연전에서 진짜 만약에 승점 15점 따내면 그냥 바로 우승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페이스 탈 수 있고
근데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가끔씩 리그에서 부진할 때 그 대표팀 가면 조금 리플레싱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냐면 뭐 한국말도 시컷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좀 대화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조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게 어떨까. 아니 김민재 선수 지인이랑 최근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표팀 너무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이렇게 해서 얻는 시간들이 갔다 오면 피곤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손흥민 선수도 그런 효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 맨시티 한번 부수는 모습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시티 일진이잖아요. 일진이잖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꿀맛시장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